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은 등비 수열의 극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보고 있는데 등차 수열도 말고 등비 수열의 극한을 본대요. 자, 등차 수열이라 함은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였죠. 그래서 이를테면 al 플러스 d의 n-1d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냥 뭐 dn 플러스 어쩌고 이런 꼴이에요. 뭐 어쩌고 뭐 c 이렇게 쓸까?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의 꼴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에요. 예를 들면 2n 플러스 3 이런 거 있죠.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얼마냐면 2짜리인 수열인 거죠. 그래서 n에 1 넣었을 때 5, n에 2 넣었을 때 7, n에 3 넣었을 때 9, 11, 13 이렇게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차 수열의 극한은 뭐가 될 거냐면 무조건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 점점 커지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공차가 음수짜리인 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공차가 음수인 게 오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잘 봐. 등차 수열의 극한은 웬만하면 발산한다고. 오케이? 물론 등차 수열 중에서도 수렴하는 수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차가 0인 거. 근데 공차가 0이면 3, 3, 3, 3 이렇게 생긴 수열이잖아. 그러면 이건 공차가 0짜리인 수열이라서 등차 수열 맞긴 한데 리미트 붙였을 때 너무 싱겁게 수렴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차가 0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발산하는 게 등차 수열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하. 그래서 등차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다루지가 않는데 등비는 조금 재밌어요. 자, 등비 수열은 뭐냐면 같은 비율만큼 증가하는 수열이었지. 예를 들면 공비가 2이고 첫째 항이 1인 등비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면 1, 2, 4, 8, 16, 32 이렇게 늘어나는 수열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극한이 어디로 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그쵸?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사실 등비 수열 중에서도 이렇게 발산하는 녀석이 있는데 수렴하는 녀석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걸 따져볼 거야. 일단 등비 수열부터 따져볼게. 그때 우리가 공비를 보통 문자 R로 표현하고요. 첫째 항을 A로 표현하는데 그때 이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A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었죠. 이 기억합니까? 네. 자, 그리고 특히 잘 봐. 예를 들면 공비가 3인데 첫째 항도 3인 이런 등비수열이 있어. 그럼 36이 아니죠. 39, 27, 81, 243 뭐 이렇게 늘어나는 수열이잖아. 맞아? 이때 이 등비수열 A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3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공비가 R인데 첫째 항도 R인 그런 등비수열은 이렇게 R의 n제곱 요런 형태로 쓰인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자,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가 수렴하는 건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자, 우리는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또는 R의 n제곱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아하, 요 녀석의 수렴과 발산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지금 약간 상상을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R이 1보다 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보자.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등 비수열이 첫째 항이 뭐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뭐 첫째 항이 음수면 계속해서 작아지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 수열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등비수열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발산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발산. 오케이. 발산합니다. 확실히 발산해요. 됐어요? 자, 그럼 R이 1보다 클 때 봤어. 우리가
이렇게 공비를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1이 있어요. 근데 1보다 큰 R에 대해서는 발산한다라고 1보다 큰 R에 대해서는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진짜 리얼 1일 때를 좀 볼까? 진짜 리얼 1일 때 R이 1이면 이 등비수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첫째 항 A고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고 네 번째 항도 A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A라는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공차가 빵짜리인 등차 수열이랑 똑같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게 싱겁긴 하지만 어쨌든 수렴하는 값이긴 하다는 걸 이제 일단 체크합시다. 이거 공비가 1일 때는 수렴을 한다. 수렴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제 R이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데, 또, 마이너스 1이 경계가 되는 거, 우리 예전부터 많이 봤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 경계로 갖는 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요 범위에 있는 거겠죠? 요 범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범위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2분의 1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걸 생각해보면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하면서 점점점 작아지고 이 값이 결국엔 0으로 수렴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공비가 음수더라도 어쨌든 이 범위 안에만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얘는 이거 n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고 둘째 항은 9분의 4고 셋째 항은 마이너스 27분의 8이고 넷째 항은 81분의 16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가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n을 무한히 보내면서 분모가 빠르게 커지고 그 와중에 분자도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이 값도 결국은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은 등비 수열이 무조건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수렴을 하는 공비의 범위를 찾았어요. 공비가 요때 수렴을 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보자. 그럼 이 수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 그럼 사실 얘는 뭐 하는 수열이냐면 진동 발산하는 녀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걸 무한히 갔을 때 진동 발산하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로 1보다 클 때도 발산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점점점 커지면서 풀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진동 발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를 좀 이렇게 볼게요. 자, R이 1보다 클 때를 봅시다. 이거 책에 있는 건데 28쪽 R이 1보다 클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3 같은 걸 공비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무한히 가잖아요. 5 같은 걸 공비로 가지면 무한히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산하는 걸 알 수 있는데 R이 1이면 요 수열은 공비가 1이니까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걸 무한히 갔을 때 여전히 1이란 숫자로 수렴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 범위일 때 이거를 요렇게도 쓰죠. 절대값의 기호를 이용해서 얘들아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게 결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뜻. 즉 이거랑 이거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범위일 때 얘가 0으로 수렴 알겠지? 뭔 말인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진동 발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자, 얘는 수렴합니다. 왜냐면 n의 및 5분의 3이 공비인데 이게 1과 마이너스 1 사이이기 때문에 수렴합니다. 됐어요? 이건 발산해요. 왜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도 발산합니다. 왜냐면 1보다 커요. 7이. 그리고 이거는 얘들아 이거
너 지수 법칙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아하.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여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비수열 a의 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생겼다면 얘가 수렴하기 위한 수렴 조건을 말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싱겁긴 하지만 r이 1일 때도 수렴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등호 안 넣어서 맨날 틀리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신 여기에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마이너스 1과 같아지는 순간 진동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건 수렴을 못하지만 r이 1일 때는 가능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에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또는 a가 0이면 돼요. 선생님 이건 무슨 소리예요? 자 얘들아,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4라 쳐봐. 그럼 발산하지. 네. 근데 만약 첫째 항이 0이잖아? 그럼 이 수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안 그래? 그러면 4씩 곱한 거 맞잖아요. 0에 4 곱하면 0 되고 4 곱하면 0 되고 4 곱하면 0 되고. 그러니까 맞는데 얘가 결국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하긴 하거든. 우리는 수렴성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 조건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1에 등호 들어가고 또는 첫째 항이 0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다음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이랬는데, 자, 그럼 그 공비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조금 만지면 3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n으로 묶으면 3 곱하기,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5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비는 n의 밑을 보면 돼요. 오케이? 우리가 a의 n제곱 이렇게 썼을 때 얘를 밑이라 부르잖아. 그러니까 n의 밑을 쳐다보면 이게 바로 공비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등비수열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이 n의 밑이 바로 공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n의 밑이 공비가 되는데, 그래서 이 공비는 3분의 5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1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발산해요. 알겠어? 또는 첫째 항이 0인지도 살펴보면 되는데 첫째 항 0 안 되죠. 이거 n에 1 넣으면 알다시피 n에 1 넣으면 첫째 항이 9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0도 죽어도 아닙니다. 발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n의 밑 로그 5분의 4가 되죠. 이게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로그 5분의 4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가? 사이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지 보면 되겠죠. 등호 넣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되나? 이거 되는지 확인할 거면 요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이 1이란 숫자가 로그 10이죠. 그럼 이건 로그 5분의 4고요. 그러니까 0.8. 자, 얘는 뭐죠?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인가요? 그쵸? 이거죠, 이거. 이거인가를 살펴보면 돼요. 이거인가? 그럼 이거의 맞나를 살펴보면 돼. 근데 아시다시피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 즉 0.1 이기 때문에 요 관계가 잘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잘 성립하죠? 따라서 이게 맞고 요게 맞는 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수렴성을 조사할 건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등비수열은 아니에요. 왜냐면 3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아니거든. 어쨌든 요 수열이
무한대로 발산, 그러니까 진동 발산하겠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합니다. 자, 그 다음 얘 볼게. 얘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는 3분의 2라는 공비를 갖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잘 봐. 내가 뭐라고 했냐면, 공비는 n의 밑이야. 마이너스 n의 밑이 아니라 n의 밑이야.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어떤 공비를 따질 때, 잘 봐. 잘 봐. 뭐에 n 뒤에 뭐 잡것이 달려 있는 건 괜찮아. 뭐 이렇게 3, 뭐 이런 뭐 아니면 마이너스 7 이런 거 달려 있는 건 얘는 대체 오케이거든. 그런데 얘가 무조건 n이어야 돼. n. 2n도 안 돼요. 마이너스 n도 안 돼요. 무조건 n이어야 돼. n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게 3분의 2에 1 마이너스 n인데 이 마이너스 n이라서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잘 봐. 일단 3분의 2 그냥 제껴. 이거 1제곱 두고 3분의 2에 마이너스 n제곱. 이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찢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수 마이너스 먹였으니까. 맞아?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발산하는 수렴이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n의 밑 찾는 거 다시 한번 좀 더 해볼게요. 22번. 자, 얘는 일단은 이거 내가 2n이면 안 된다고 했지. n이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여러분 지수법칙 중에서 이거 아세요?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nm이 되잖아. 즉 지수가 곱해진 형태라면 이렇게 괄호치고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의 2n제곱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2의 제곱의 n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 녀석을 4의 n제곱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 지수법칙 중에 요것도 하나. a분의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되는 거. 그래서 얘가 4의 n제곱에 마이너스 3의 n제곱인데 이거를 4분의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도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n이 마이너스 3과 4에 이렇게 쏙쏙 들어간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공비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는 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3의 n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n제곱인데 이 마이너스쯤이야. 우리 이렇게 바꾸는 거 1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게 4분의 3의 n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도 수렴합니다. 그 극한값을 구하라? 뭐 0이겠지. 이것도 0이겠지 뭐. 괜찮나요? 왜냐면 n이 무한히 커지면서 공비가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그 사이에 계속 곱해지면서 0으로 점점 작아지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나 진짜? 2분의 1의 n제곱이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가서 0이 되는 거 알겠어? 알겠지? 모르면 나한테 연락해. 알겠지? 자, 세 번째 3번입니다. 3번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거 2분의 1의 n제곱이고 더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죠. 그럼 이것도 0과 1 사이고 이것도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거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0이에요. 0. 그리고 수렴하고 그 값은 0이다. 그리고 얘는 발산합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거 1보다 크니까. 자, 4번을 봅시다.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실수 아래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랬는데 이게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면 사실 하나만 보면 돼요. 뭐 여기서 일로 갈 때 이것만 관찰하면 돼요. 공비가 얼마냐면 2R이거든요. 그럼 공비가 2R이기 때문에 이 2R의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1의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최종적인 R의 범위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가 정답이 되겠죠. 되나요? 자, 그 다음 2번. 이것도 보면 요렇게 이거 두 개만 보면 돼요. 항 두 개만. 그러면 1에서 얘를 곱했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r이구나. 즉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r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요 범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등호 잘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는 r이 되는데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최종적인 r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등호 들어있는데 음수 곱하면서 등호 자리 바뀌죠? 이거 등호 넣는 디테일 틀리면 큰일 나? 혼나? 혼은 안 나요. 아무튼 이렇게 확인 체크 문제 풀어봤고, 우리 그러면 필수 예제 문제 풀고, 고쟁이에서 좀 같이 볼만한 문제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부터 1번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2n 빼기 8n 8의 n 플러스 1 3의 2n 마이너스 2래요. 이거의 극한값을 존재하라. 자, 얘들아, 이건 그냥 팁인데 일단은 요거 3의 제곱 있지. 그럼 3의 2n 이런 거 그냥 두면 안 돼. 이거 9의 n제곱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건 마이너스 2 붙어있는데 어떡하죠? 뭘 어떻게? 이거는 그냥 자 3의 2n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인 거야. 여기까지 납득돼요? 그러면 얘는 9의 n제곱으로 바꾸란 얘기 제가 계속 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9분의 1이라는 상수가 곱해진 것 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 식을 다시 쓰면 9의 n제곱 빼기 8의 n 그 다음에 이것도 8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되나? 8 곱하기 8의 n제곱 플러스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봤던 거 기억해요? 무한대분에서 최고차항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봐봐. n제곱 플러스 2n이 있고 여기 2n제곱 마이너스 3n이 있어. 이거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우리가 이 최고차항만 봐서 1분의 2다라고 해서 2라고 했었다고. 이거 기억나지? 그치?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니까?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n제곱이라는 무한대가 있고 2n이라는 무한대가 있는데 제곱의 앞에서 얘가 압도적으로 그냥 보잘것없어서, 그러니까 약해 빠져서 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얘만 보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수투에서. 아니면 또 미적분에서. 그쵸? 근데 봐봐 얘들아. 그러면 요 얘기를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2의 n제곱이 있고 3의 n제곱이 있어. 그러면 누가 더 셀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압도적으로 세요. 이 얘기를 합시다. 뭐라고? 얘가 압도적으로 세. 압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얘가 압도적으로 센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들아 봐봐. 2의 n제곱이 있고 그걸 3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럼 이거 3분의 2의 n제곱이 돼서 결국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얘도 무한대 되고 얘도 무한대 되는데 압도적으로 이 녀석이 세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공비가 더 큰 녀석이 압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지금 이 문제도 보면 9가 있고 8이 있거든? 누가 세? 9가 센 거야. 뭐가 세다고? 9가 세다고. 그러다 보니 봐봐. 이 8은 그냥 없는 녀석 취급하고 이 9의 n제곱의 최고차항 개수 1분의 9분의 1만 보셔서 답을 9분의 1이라고 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야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우리가 이것도 처음에 무한대꼴 이거 너무 야매 아닙니까? 했을 때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걸 뭐냐면 이건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였어. 안 그래? 그럼 보이잖아.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1이 되고 이건 n분의 2가 되고요.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n분의 3이 돼가지고 0이 되고 0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서 2라고 해서 이제서야 납득했었잖아. 맞죠? 그것처럼 얘도 한번 9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제일 큰 녀석은 얘로 나눠요.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그럼 9의 n제곱으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9의 n제곱에 8의 n제곱 그리고 8 곱하기 9의 n제곱에 8의 n제곱 플러스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분의 9의 n제곱. 그럼 9의 n제곱은 약분되니까 사실 없어지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사실 1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이게 9분의 8의 n제곱이기 때문에 공비가 1보다 작아서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9분의 1 나오는 거지. 즉 등비수열에서도 공비가 더 큰 녀석의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2번도 해볼까요? 이거 3 곱하기 3n이라 쓸게요. 2 곱하기 2n. 자, 그러면 얘 주인공은 누구냐면 3의 n제곱이야. 왜냐면 걔가 제일 세. 나머진 필요 없어. 그래서 사실 얘 안 봐도 돼요. 얘도 안 봐도 돼요. 자, 그럼 3의 n제곱이 개수가 3이죠. 얘도 3의 n제곱이죠. 루트 있으니까. 이건 개수가 얼마냐면 1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분의 3 이렇게 돼서 답은 3인 거지. 선생님 너무 야매 아닙니까? 알았어. 3의 n제곱으로 나누자. 3의 n제곱으로 나눌게.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되고요.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 0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죠? 자, 분의 이거 3의 n제곱을 루트 안으로 넣으면 9의 n제곱 분의 그죠? 9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가 1이고 얘는 9분의 2의 n제곱이 되니까 0 되고 0 돼서 1분의 3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인데 이거 0 무한대요. 왜냐면 얘가 훨씬 세요. 아하. 자, 그러면 다음으로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봐야 되구나. 쏘리.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수렴성이 보장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알파 정도로 둬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게 4의 n제곱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계산 이거 9 곱하기 3의 n제곱 괜찮음? 왜냐면 3의 제곱이니까. 그쵸? 왜 3의 n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치? 9라고 9. 자, 분해 이거는 여러분 바꿔서 쓰면 4 곱하기 4의 n제곱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n 있고요. 2의 n제곱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끝난 게 잘 봐. 사실 3이랑 2는 필요 없어요. 4가 짱이라서. 최고 차항의 개수비인 얘분의 얘만 보면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은 알파가 된다라고 우리가 해놨고 그거분의 4가 2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가 2라는 걸 그냥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야매 아닙니까? 네, 야매 아닙니다. 야매 아닌데 4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변을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0 되고 이거 0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N분의 4, 즉 알파분의 4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2라고 하니까 알파가 2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필수 예제 13번입니다.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 녀석을 보면 이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거 전체의 n제곱인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n제곱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묶은 거 이거 괜찮죠? 지수법칙 좀 제발 이제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거 공비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이면서 첫째 항이 뭐냐면 x 마이너스 여기 공비랑 첫째 항이 똑같네요.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애들이 요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러면 돼. 여기 등호 넣고 김영훈이 등호 꼭 넣었어. 이것만 생각하거든. 자 그럼 일단 이것부터 풀어봅시다. 이거 푸는 건 중요하니까.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이게 1 이게 마 1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부등식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요거 먼저 풀고요. 즉 마이너스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거 먼저 풀어야 되고요. 그쵸?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거 1 이항한 거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가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고일 거지.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x가 1이 아닌 모든 숫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 근데 딱 하나 0이 될 때만 조심하면 되는데 언제 0 되냐면 x가 1일 때는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근데 1 말고는 0이 되는 경우가 없어서 전부 다 맞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한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선생님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어때? 어허?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떠냐고. 이거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요. 일단은 판별식 D를 써보면 4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양수가 돼서 두 개의 근을 갖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겨서 요게 답인 것 같은데 이거 0 들어가고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얘가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떠냐고. 근해 공식으로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고 얘가 1 플러스 루트 2니까 x값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또는 자, 얘들아, 그럼 안 끝났어.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건 이거였고, 두 번째로 풀었던 건 이거였는데, 그럼 이거 두 개를 짬뽕 시켜야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이 범위 안에 1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잘 봐. 이 범위 안에 1이 들어있어, 여기에 1이. 그래서 이 1을 제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을 빼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1 빠진 거지. 요 범위에서 딱 1만 빠진 거 아니야? 맞죠? 1만 딱 빼버렸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답 내고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첫째 항이 0이 될 때도 제가 분명히 답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첫째 항이 0이 되는 건 언제냐면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답도 이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0이라는 값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2라는 값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 이거는 x 곱하기 2-x의
n-1제곱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요 녀석의 공비는 뭐가 되냐면, 공비는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뭐가 되냐면 n에 읽는 거죠. n에 읽는 거니까 이게 얘는 0이 되고, 그래가지고 x가 첫째 항이에요. 자 그래서 공비가 요 범위를 만족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먼저 풀어볼까요? 이거 먼저 풀면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이거 풀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범위를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자 첫째 항이 얼마가 돼도 수렴하냐면 0이 돼도 수렴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요 범위 안에 없으니까, 또는 x는 0까지 살포시 같이 써줘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랑 정말 별의 별게 다 쓰이죠. 우리 배웠던 거 다 쓰여. 알겠지? 이거 잘 생각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필수 예제 같은데,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극한값 구해볼게. 1 플러스 r의 n제곱에 극한을 구하라 이랬거든요. 극한을 구하라. 자 그러면 지금 r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r의 범위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r이 1보다 클 때, 저 두 번째 뭐였죠? r이 1일 때, 또 세 번째 뭐였죠? 선생님 이거 다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될 때 또 네 번째 뭐였죠?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뭐였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r이 1보다 크다면 요 수열은 일단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래서 사실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인데, 얘도 무한대가 되고 얘도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가지고 이거 최고차항 개수만 바라보고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두 번째, r이 2분의 1일 때는 r이 1일 때는 이거 1 더하기 1의 n제곱분의 1의 n제곱 아니야? 이거 그냥 상수라서 그냥 2분의 1이라는 값을 또 갖게 됩니다. 됐어요? 자,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0으로 가고 이거 0으로 가지 않냐? 그치? 왜냐 이 범위에 있을 때 등비수를 그렇게 수렴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거 0으로 수렴해요.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봅시다.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r이 마이너스 1이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의 n제곱 되잖아요. 그럼 r이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쵸? 2분의 1이 되고, 홀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홀수일 때는 1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분모가 진짜 0이 돼버리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존재하지 않음, 2분의 1 존재하지 않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특정 값을 수렴하지 않고 2분의 1과 존재하지 않음을 왔다 갔다 하는 진동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극한 값만 구하라 했으니까 사실 얘네들만 구하면 되고, 사실 이제 마지막 얘만 보면 돼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일 때 사실 이때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도 r의 n제곱으로 나눠보면 보이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r의 n제곱으로 나누면, 그러면 얘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진동하긴 하지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 값이 0으로 수렴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도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답을 이렇게 쓰면 돼. 자, r이 1보다 클 때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거 둘에서 같은 값을 가졌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쵸? 이때 1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 2분의 1. 자, 그 다음에 r의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0을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입니다. 아셨죠? 진짜 그렇게 썼나 답지가? 네, 이렇게 썼네요. 네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고쟁이에 있는 문제 좀 같이 볼게요. 실력 업까지 다 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렵긴 할 거야. 그래도 도전을 해봐. 알겠지?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 36쪽에 있는 문제까지 많이 풀어보시고 저희는 일단 고쟁이로 갑시다. 고쟁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 쭉 풀어보시고요. 쭉 풀어보세요. 미정계수 결정도 괜찮고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도 괜찮고. 등비수열로 정의된 함수 없나? 아, 여기 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는 이거를 교과서가 뭐라 부르냐면 등비 수열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불러요. 등비 수열로 정의된 함수. 등비 수열로 정의된 함수. 이 함수 fx가 있는데 이건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함수가 극한값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야 되겠다.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무한대 밑에 걸려있는 녀석을 보니까 이게 x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x제곱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x 곱하기 x의 제곱의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의 극한값을 좀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등비 수열의 이제 극한을 조사해봤던 그 경험을 토대로 이 문제를 푼다면, 자, x제곱이 공비잖아요. x제곱이 절대값 붙여서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봐. 얘 1보다 클 때 조사할 거잖아. 그치? 1보다 클 때 조사할 건데 그러면 사실 뭐만 보면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된다고 했었어. 맞아?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x제곱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불순물들인 거야. 그래서 보지 않아도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서 1분의 x라는 극한값이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fx가 되는 거지. 언제? 요때.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비가 1일 때도 봤었죠. 자, 공비가 1이면 x제곱이 1이면 되거든요. 그럼 x제곱이 1이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3은 아니고 3x죠.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얘가 1이고 얘도 1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2분의 4x-2가 돼서 2x-1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x제곱이 1 풀마 1일 땐 x는 2x-1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걸 얘를 볼 건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걸 볼 건데 사실 이 뒤는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제곱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보장이 되거든. 그래서 그 뒤는 안 봐도 돼.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시다시피 얘 자체가 그냥 이제 0과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fx는 3x-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등비 수열로 정의된 함수. 이거 처음에 엄청 어려울 텐데 잘할 수 있겠나?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럼 f-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랑 얘 중에 이 세 번째 거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f-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해가지고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F1은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엿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F1은 3이에요. 아니 1이다 1. F1은 1. 자, 그 다음에 F3은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F3은 3이에요. 따라서 얘네 셋을 더하시면 답은 2분의 1이 나올 것 같은데 2분의 1 맞나? 몰라. 계산 안 틀리면 맞겠지. 맞을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확통하신 분들은 60번까지 다 하시고 확통 안 한 나현이는 57번까지만 숙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는 것도 듣는 건데 문제 푸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한테 겐톡으로 많이 질문하셔도 되니까 숙제 열심히 하시고, 제가 말했다시피 개념 정립이 머릿속에 완벽히 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그 고통을 혼자서 느껴야 실력이 됩니다. 파이팅! 우리 그럼 수요일날 만나요.